자, 이제 우리가 그 손맵에서 이제 색을 쓸 때 색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색을 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당 오브젝트에다가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선택을 하고 기본 배색을 먼저 하겠지. 대략 얘가 박스라고 해봅시다. 나무 상자 같은 경우로, 그지? 그래가지고 박스라고 한다면 이거에다가 대략 박스에 해당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킷으로 부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박스니까 측면은 당연히 어둡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브러쉬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색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하다가 여기에서 얘가 이제 측면이니까 어두우니까 이 색이 맞을 거야 이러면서 이 색을 선택하고 오케이 한 다음에 이게 바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면도 역시 측면과 비슷하게 여기가 꺾여서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꺾여서 들어가는 쪽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쪽이니까 역시 그림자가 들어가겠지 이러면서 그림자를 살짝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스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박스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박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더 이제 어두운 쪽에 그 선을 그어야 되니까 더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방향보다는 여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꺾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죠? 좀 크게 그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끝에 쪽으로 들어가는데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옆에 쪽으로 이렇게 쭉쭉 거줘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그럼 색을 선택할 때 색의 선택의 주의점이 존재하는가? 라고 해보면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을 선택할 때 색을 어떻게 쓰냐면, 색을 그냥 이 색을 그냥 써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이 안에서 논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안에서 노는 거는 매우 잘못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색 바꾸면서 써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에 대한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색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지금 학원에서 볼 때는 이 앞에 이 뭐라 그러지? 프로젝터로 볼 때는 색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프로젝터로 설명하는 거를 그냥 한번 듣고 반드시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녹화된 영상에서 색깔을 판단하셔야 돼요. 완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색을 쓰는 거에 대한 거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색 쓰는 방법에 대한 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색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색이 기본 색이 이 색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어두워질 땐 어떻게 어두워지냐면, 해당 현재 색보다 채도는 조금 더 세고 명도는 조금 더 어둡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채도도 역시 같이 변화가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채도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프로젝션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기 힘들 거예요. 요런 식으로 바뀌게 돼. 요거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색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좀 뭔가 그림자가 좀 더 달라졌어 라고 인식까지만 하게 돼요. 그 정도에서는 인식만 그 정도로 가지고 뭐 크게 뭐 그렇게 뭐 달라졌다고 느끼기는 힘들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칠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더해주게 될 거냐면은
여기다가 라이트 부분을 더 바꿀 거예요. 라이트는 무슨 말이냐, 어두워지는 부분은 그림자로 해가지고 채도가 저기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밝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밝은 부분 그대로 두냐고 하냐면은, 밝은 부분은 색 자체가 더 밝은 색으로 올라가면서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라이트를 찍어주고, 이제 라이트를 찍어준 상태에서는 빛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살짝 넣어줌으로써 여기가 빛을 받고 있고 여기가 꺾여 있다. 꺾여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거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 뒤쪽으로는 여기를 저 뒤쪽으로는 좀 더 밝아지게 될 거니까 식으로 실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느낌을. 그래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그러면은 작품을 진행을 할 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영향을 줘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가지고 쓸 때는 얘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는 그냥 물체라는 느낌이 들고, 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외에 있는 또는 어디 실내에 있는 배치된 느낌의 오브젝트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물체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비 오는 날에 나와 있는 그런 사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태양광 아래 있거나 또는 실내에서 특정한 조명을 받아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왜 주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사물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필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필드 위에 특정한 물체가 올려져 있다라고 친다면 해당 필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컬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에 의한 컬러가 존재를 할 거예요. 이거를 보통 어떻게 따지냐면, 밑에는 요런 식으로 흙이 깔려 있다고 친다면 이 흙이 깔려 있음으로 인해서 오브젝트에 주는 영향이 존재를 합니다. 흑색을 반사를 한다는 거지, 오브젝트가. 그리고 대기 중에도 하늘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이 색에 의해서 오브젝트가 이 색 또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운동장 같은 데서 그러니까 금속성의 물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을 반사함으로써 요런 색을 이렇게 띠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냥 지가 혼자 자기 색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색이 매우 센 오브젝트라면 주변 환경의 반사에 의한 영향도 적어집니다. 그러나 되게 반딱반딱거리는 그런 뭐라 그러지? 금속 구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금속 구슬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연마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가지는 고유의 그런 어두움 뭐 이런 게 있겠죠. 뭐라 그러지? 쉐이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의해서 얘는 요렇게 이렇게 어두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가 이렇게 일어남으로써 여기는 밝아질 거다. 요런 식으로 쨍하게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쪽에서 좀 더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요렇게 찍히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서 환경에 의해서 오브젝트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배색에 대한 거를 우리는 언제나 손맵에서 칠할 때 그거를 다 반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렇게 칠하려고 하면 머리 쥐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가장 자주 색을 찝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법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를테면은 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게 레드고요. 아이고 이 색이 이 색이어야 되는데. 자 이게 빨강이고, 빨강은 색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색이 밝은 색이에요? 어두운 색이에요? 말하기 힘듭니다. 근데 노란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놓고 이거를 그라데이션화 시켜보면 노랑이 빨간보다 밝은 색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색상 가지고만 그라데이션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색상으로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보면 어떤 색상이 밝은 색상이고 어떤 색상이 어두운 색상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게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컬러만으로 그라데이션 만들 수 있으면, 그지? 여기가 더 밝지, 여기 어둡지. 이게 보통 평소에 생각하던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다고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지. 근데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 확인을 해보자고요. 여기는 분명히 노란색이야. 그리고 여기 오면은 여기 빨간색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움직이지, 이 끝에서. 그럼 얘네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부 다 채도가 100%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그라데이션이 있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은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잖아. 그럼 그게 맞는 말이지, 그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만 해당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색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 구간과 밝은 색 구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색은 무슨 색이냐? 어두운 색을 나열을 해볼게. 레드, 그리고 그린, 그리고 블루예요. 이 색깔들은 색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밝기 값으로 봤을 때 다른 색상들보다 더 어둡게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밝은 색깔은 이제 옐로우, 그리고 이거를 사이안이라고 부르거든. 이 색깔을 사이안,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마젠타, 분홍색,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가지고 얘 위에 있는 세 개가 밑에 있는 얘보다 더 밝은 색이에요. 색 자체가 밝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쪽 계열의 색을 골라서 내가 색을 썼어. 그러면은 그림자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미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보통 봤을 때 완벽하게 레드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완벽하게 레드로 사용됐다면 어두운 쪽을 이쪽으로 고르거나 이쪽으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밝은 쪽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어두운 쪽 고른 쪽의 반대 방향을 밝은 색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돼? 이 공식? 설명을 해줄게. 만약에 내가 레드 계열의 색깔을 골라가지고 이런 동그라미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다 칠했어요. 요렇게 칠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거보다 어두운 색, 여기다가 어두운 그림자를 넣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 색상환 주기에서 나는 어두운 색을 이쪽으로 고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골랐어요. 와인 쪽으로. 그래서 와인 쪽으로 이렇게 칠했어. 그러면 와인 쪽에서 고른 쪽에서 밝은 색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쪽을 고르면 안 되고 옐로우 쪽으로 와서 옐로우 쪽에서 고른 다음에 옐로우 쪽에서 이렇게 찍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이, 이게 공식을 가지고 있는 그 컬러 선택법이거든. 컬러 다이나믹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컬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이거를 이제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찍히거든.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프로 확인을 해가지고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 네모난 판에서는 저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왜 안 그려지지? 아, 여기서 그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다면은, 밝은 색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어두운 쪽은 이쪽에 있어요. 중간 톤은 항상 여기에요. 시작 부분은. 그래가지고 밝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고, 어둡다고 하는 쪽은 이쪽에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색상원표에서는 여기서 내가 색을 골랐다면은 이 중간색이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은 밝은 쪽은 이 위쪽으로 간다고 치면 어두운 쪽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식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이런 작품들에서는 그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색을 썼는가라고 보면은, 찝어보면 대략적으로 그런 공식이 나와요. 얘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참조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다른 이미지를 뽑아내야 될 때 조명에 대한 설정은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하면은, 조명에 대한 설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의 색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조명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 있는 작품을 보고 만약에 작품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설정 값에 대한 거를 배제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난해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거를 다 배제하고 생각할 때는 규칙을 어떻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식의. 좀 편해져요. 좀 되게 규칙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 무채색 계열을 고를 때는 채도의 영향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물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어렵긴 하거든. 네, 좀 보세요. 무채색 계열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색을 요렇게 골랐다라는 거야. 시작부터. 그러면 이 색에서 밝은 색은 어느 색이 됩니까? 이 색에서 밝은 색은 여기보다 이제 더 밝아지는 색이 있을 건데, 만약에 밝아지는 색을 이쪽으로 골랐다. 이쪽 계열로 간다고 하면은 이쪽에 있으니까 왼쪽 위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고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꺾어볼까? 이렇게 꺾어볼까? 한번 이 정도로. 자, 이렇게 꺾고 밝은 쪽이니까 요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어두운 쪽은 어떻게 골래? 여기에서 어두운 쪽은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밝은 쪽으로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서 어두운 쪽을 고른다.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규칙은 규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텍스처링 작업을 하고 막 이렇게 될 때 되게 많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주도를 해가지고 작업을 할 때조차도, 아,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보여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 그럼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가야 되냐면, 다른 여러 작가들 있잖아요. 다른 여러 작가들이 작업한 것들 중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랑 가장 비슷한 작업이 있어요. 언제나. 그 작업을 보고, 그 작업은 어떤 식으로 컬러 배색을 지정을 했고 어떤 식의 묘사를 했는지를 천천히 잘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해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컬러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칠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